민간인의 피해를 신경 쓰지 않는 슈퍼맨, 어머니의 이름이 같다고 화해하는 두 주인공, 사랑꾼으로 묘사된 조커와 감성파리의 자살 특공대. 전반적으로 좋았으나 후반부에서 힘이 빠진 원더우먼, 총체적 난국, 저스티스 리그. 수중 세계관을 멋지게 묘사했으나 악역에 대한 묘사가 아쉬웠던 아쿠아맨. 가족 영화라는 목표는 만족했지만 낮은 CG 퀄리티와 허접한 악역의 샤잠. 지금까지 DC 영화는 완성도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도 원작과 같은 코스튬, 화려한 액션씬 등 일부 볼거리를 만족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맨 오브 스틸을 시작으로 한 DC 확장 유니버스 영화들의 장점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점은 바로 DC 영웅들의 의상입니다. 코스튬은 영웅들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요소인데 DC 영화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려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제작하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의상 제작은 어느 정도 공식화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독이 생각하는 컨셉을 디자이너에게 전달합니다. 이후 의상 디자이너가 수십 년 동안 쌓인 원작에서 상징성과 의미를 가진 것을 조사한 후 이를 토대로 사파가들이 간단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영화의 스태프와 배우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오면 제작진 팀이 의상에 맞는 재료를 찾아내고 인쇄가, 가죽 가공사, 조각가, 화가 등이 협업하여 의상을 제작합니다. 이러한 공식을 바탕으로 나온 슈트는 어떠한 점을 중요시했는지 의상에서 나타나는데요. 그중 DC 코믹스의 대표 슈퍼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슈퍼맨의 슈트를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슈퍼맨의 상징과도 같아서 여러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로의 삶을 중요시 여기는 클락 켄트의 기자 복장과 슈퍼맨 슈트를 동시에 볼 수 있기에 이 장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기자 의상은 의상 디자이너 마이클 루키슨과 슈퍼맨의 배우인 헨리 카빌이 직접 정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클락 켄트는 도시에서 막 이사한 남자 스타일을 내기 위해 셔츠는 체크 무늬를 사용하여 중서부 캔자스에서 자란 것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상복은 기성복이 아닌 새로 제작하였는데요. 슈퍼맨 역할에 맞게 엄청난 근육을 키운 배우의 몸을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감독인 잭 스나이더는 슈퍼맨 의상의 핵심으로 잡은 것은 기존보다 부드러운 유선형의 수트를 제작하기 원했습니다. 그러한 의도에 맞게 신기술을 시도하여 측면 장식을 바꿨으며 망토 제작을 위해 기존에 쓰지 않는 새로운 재료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디테일을 위해서 크립토니안 문자를 슈퍼맨 슈트에 집어넣었습니다. 가슴 근육 위로 올라가면서 S자가 있는 데까지, 그리고 허리띠와 팔목까지 정교한 문자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감독이 좋아하는 미국 신화 작가 겸 교수 조셉 컴벨의 한 말입니다. 이렇게 멋진 슈트는 딱 하나의 단점이 있었는데요. 직접 입고 연기를 한 배우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The suit, the trickiest thing I found is not designed to be rained on. I mean, the shoes, for example, just fill with water. And as soon as it starts raining, all of your distance is messed with. You have to adjust immediately. Plus, the water's really cold, and so is that moment of sort of going, and action, and then remembering everything you have to do, and try not to get hit in the face by a guy wearing hard plastic gloves, or vice versa. 이후 저스티스 리그에서 부활한 슈퍼맨에 대한 제작진의 생각은 영화의 흐름에 맞게 이전보다 슈트가 조금 더 빛나길 바랬는데요. 그래서 파란색 슈트는 조금 더 진해졌으며 크롬 재질의 빛나는 속옷을 슈트 밑에 넣어서 특별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더 빛나게 했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슈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배트맨의 슈트입니다. 배트맨 슈트는 보자마자 엄청난 크기와 근육에 압도되는데요. 이는 배우인 벤 애플렉이 배트맨 역을 위해 15개월 동안 운동하면서 만든 몸 상태를 바탕으로 슈트를 제작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작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엄청난 덩치의 배트맨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원작처럼 슈트의 색깔이 바뀌었는데 다른 배트맨 영화에서는 검정색이 주를 이루어왔지만 이를 뒤엎고 원작처럼 회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박쥐 형태의 짧은 귀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슈트가 전체적으로 낡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영화 설정으로는 늙고 오래 싸운 배트맨이기에 긁힌 흔적과 총알 구멍, 달코 다른 망토로 오래된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기계 슈트입니다.
슈퍼맨을 상대하게 된 이 슈트는 배트맨 혼자서 만들었다고 설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업실에서 땜질하는 느낌이 나게 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완성적이며 미숙한 느낌이 들지만 배트맨 이름에 걸맞게 야수 같아 보이기도 하죠. 이렇게 만든 의상들은 현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움직임에 제한이 걸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오는 환경에서 슈트를 입고 찍었습니다. 저스티스 리그에 가서는 조금 더 보완이 되는데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나온 슈트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외계인과의 전투를 위해 갑옷이 한 겹 더 추가됩니다. 마스크 또한 바뀌었는데 재료가 바뀌면서 신축성이 강해지고 조금 더 예리해졌습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데뷔한 원더우먼은 당시 설정이 부족했었는데요. 수백 년이 된 인물 외에는 설정이 없었기에 고전적인 이미지를 중점으로 의상 개발을 하였습니다. 의상은 3000년간 바뀌지 않고 존재하였기에 의상에서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싸울 수 있었던 그리스 고대 검투사의 옷과 원작을 바탕으로 창조했습니다. 이러한 목표 설정으로 금속 갑옷, 갈라진 치마, W가 표시된 흉판 갑옷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수세기 동안 쌓은 갑옷이기에 칼자국, 마모된 흔적, 갈라진 가죽이 있어 오래돼 보이게 하였습니다. 팔과 방패는 오래되었기에 단순한 형태로 만들었고 방패는 원형 디자인에 그림을 계속 덧붙여 일종의 유화처럼 보이게 했으며 핵심 디자인은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원더우먼의 의상은 개봉한 원더우먼 영화 전체에 영향을 주었는데 군인과 여왕의 의상을 자세히 보면 원더우먼의 의상 요소들이 영향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모든 영화에서 수트의 디자인은 거의 동일하고 그녀의 주 무기인 검의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갓킬러라고 불리우는 이 검은 손잡이에 뱀이 2마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저스티스 리그에 가서는 단순하지만 실용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색깔만 조금 더 생기있게 바뀌었고 조금 더 빛나게 되었으며 액션씬을 위해서 총 14개의 슈트를 제작했습니다. 아쿠아맨은 저스티스 리그가 망한 후 설정이 많이 바뀐 영웅인데요. 영화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원더우먼과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설정은 없었고 오래전부터 활동했다는 것만 있었기에 고대에 사용된 아주 낡은 의상을 목표로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배우의 몸을 컴퓨터로 스캔하여 마네킹 위에 그림을 하듯이 수트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대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금색을 바탕으로 화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 페인트 칠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설정들은 아쿠아맨 영화가 나오면서 폐기되었습니다. 아쿠아맨 영화에서 아서는 초반에 어둡고 음산하며 우울한 옷을 입고 있지만 왕이 되는 여정을 겪은 후 밝은 슈트를 입게 되는데 이는 저스티스 리그의 실패 이후 어둡고 음울한 기존의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만든 영화적 장치입니다. 아쿠아맨 슈트는 제작할 때마다 상당히 고난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액션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금빛이 나는 아쿠아맨 슈트는 페인트로 색칠하였는데 가만히 있으면 금빛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주름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15가지의 페인트를 테스트하고 밀폐제와 같은 페인트를 새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의상을 입은 제이슨 모모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I put it on, I think my kids were really close by and I wanted them to see it. And, you know, it's the big, wide-eyed mouth gaping, and it just makes me smile. So, yeah, it's cool to be dad who's dressed up like that. Yes! It was gross! Oh! 플래시의 슈트는 빠른 속도를 냈을 때 보호해주는 방호복 같은데요. 어떻게 막 히어로 활동을 시작한 사회초년생 플래시는 이러한 슈트를 만들었을까요? 설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3D 프린터를 산 다음 열과 압력을 버틸 만한 획기적인 물질을 연구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사로 들어가 일부 훔쳤습니다. 그렇게 제작된 슈트는 고속과 고열로 생기는 마찰을 버텼으며 몸을 통과하는 전류를 최대한 땅으로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생기는 것을 완벽히 처리하지 못해 결국 슈트에 데미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기반으로 제작팀은 의상 제작을 하였습니다. 직접 조형하거나 3D 프린터를 실제로 활용했으며 플래시만을 위한 맞춤형 원단을 제작했습니다. 바로 네오프렌을 레이저로 잘라 밑에는 천을 넣음으로써 신축성이 있는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재료를 바탕으로 100조각이 넘는 부속품이 들어갔으며 그 위로는 복잡하게 얽힌 줄이 수트 전체를 휘감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슈트는 첨단 기술과 아직 경험이 없는 기초적인 기술이 섞였으며 원초적인 달리기와 최신 기술이 들어간 스포츠 신발 같은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실험으로 탄생한 만큼 빛에 부딪혀서 흠집이 나고 약간 낡게 만들었습니다. 멤버 중 유일하게 실사화가 된 슈트가 없는 사이보그는 아포칼립스에서 만든 마더박스를 기반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설정 때문에 스테판 울프는 그를 보고 어머니의 자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상 슈트가 사이보그의 몸이나 다름없는데요. 이 상태에서 무기로 변신하고 날아야 했기 때문에 후드를 입고 나온 장면을 제외하면 100% CG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이보그의 이상 제작은 제작팀 리더인 마이클 위키슨과 콘셉트 아티스트 선에서 끝났는데요. 실 작업은 컴퓨터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구성했기에 다른 멤버들과 조화가 될지가 상당히 걱정되었다고 합니다. 사이보그는 마더박스를 토대로 창조되었기에 외계인처럼 보이는 것이 기본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구의 기술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료와 구조로 창조되었습니다. 슈트의 재질은 도금한 듯하며 공업용 금속판 등에서 보이는 재질입니다. 이러한 재질은 광물 결정과 무지개빛 광물을 토대로 제작한 것입니다. 중앙의 아포칼립스 핵은 아이언맨의 슈트처럼 동영건 역할을 합니다. 안면부의 눈은 상당히 빨간데 이는 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슈트가 상당히 뒤틀린 모습을 하는데 이는 마더박스가 살아있는 기계이기에 영향을 받은 모습입니다. CG의 옷을 입고 열어난 레이 피셔는 DC 확장 유니버스에서 완전히 하차를 하면서 더 이상 그의 사이보그의 모습은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샤잠 의상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근육들입니다. 물론 의상 안에 들어있는 펌핑용 근육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배우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조연 역할인 프리먼으로 오디션을 봤던 제커리는 제작진이 지원 영상을 보고 조연으로 캐스팅한 케이스인데요. 캐스팅이 되기 전과 후의 몸매를 비교하면 진짜로 슈퍼히어로의 변신 같았습니다. 의상에 근육을 넣은 것은 감독이 고전 샤잠 테마를 원했기 때문인데요. 빨간 옷, 짧은 하얀 망토, 부츠, 번개 상징, 후드 등 전부 고전에 나온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힘의 기원인 고대 그리스 신화가 연상되기 위해 슈트에 그리스 문화식 무늬를 넣었습니다. 슈트의 다른 특징은 전면부에 있는 밝게 빛나는 번개입니다. 번개볼은 마법의 표시로 밝게 빛나는데 감독이 가장 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CG가 아닌 실제 의상에서도 빛이 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작동이 안 된 적이 있어 기술자를 부른 후 간신히 해결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고생 덕분에 연기가 자욱히 깔리고 번개에 빛이 나오는 부분이 아주 멋지게 완성되었습니다. 원작 코스튬을 완벽히 재현한 의상을 입은 배우 제커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 get to wear the spandex. It does. Which it has its pros and cons, you know. I don't know. I don't even know how to pee in this thing. You know, I've got these like zippers where I can go and take a number one, but if I gotta drop a deuce, I gotta take the whole suit off. Like, that's a lot, guys. 배트맨과 슈퍼맨, 원더우먼, 플래시와 사이보그의 의상을 제작한 마이클 위클슨의 말을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It's such a fascinating process designing these superhero costumes because it's all very well to make a beautiful rendering of a costume, but to actually make that work on the actor, do all the things that it has to do with all of the stunt requirements and the different technical requirements to make it comfortable, to make it be able to move through all this incredible choreography.
it's quite a jigsaw. I think for Ben, he was relieved that he could move in it, that he could do all he needed to do, and you get a sense of the actor and the performance within the suit rather than the suit wearing Ben.